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7월 학력평가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도 덥고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뭐 2차 시험도 끝나서 막 다 내려놓는 분위기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열심히 치신 거 존경할 만합니다. 자, 무튼간에 이렇게 해설로 다시 돌아왔고요. 시험은 어땠나요? 역시 올해 물리학 원시험은 그렇게 막 유의미한 변화는 없어요. 대부분 시험 난이도는 다 평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신감을 주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6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N수생들이 참여했으니까 안 그래도 좀 컷이 올라가는 면이 없잖아 있었을 텐데 지금 요 7월 시험 같은 경우는 오로지 현역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생각 외로 컷도 조금 낮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 갖고 괜찮았을 겁니다. 자, 무튼간에 우리 1번부터 후딱 빠르게 1시간 컷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1번입니다. 자, 간섭의 예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의 예시를 찾자면은 이거 너무 이지하죠. 무반사 코팅 렌즈를 사용한 안경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간섭이 될 겁니다. 그렇죠? 무슨 간섭이냐면은 요 친구는 상쇄예요. 반사가 안 되는 것처럼 상쇄 간섭을 시켜서, 그렇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뭐였습니까? 요거는 뭐 전반사였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요거 헤드셋 요건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상쇄 간섭이죠. 그러면은 뭐 답은 보나마나 아니야?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1번 같은 문제는 이건 뭐 간식거리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준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간식거리죠. 2번 한번 볼게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돼요. 그렇죠? 이랬을 때 A 같은 경우 지금 크기가 요렇고 C 같은 경우 크기가 요런데 굳이 요걸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느냐? C 같은 경우 요 1번 준위까지 요 1층까지 떨어지는 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제일 큽니다. 당연히 A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C보다 작다 요거 맞죠? correct. 두 번째,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9분의 8이 제로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계산해 줘야겠네. 요 두 놈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계산해 주면은 당연히 요거 9분의 8이 제로일 것이고 이건 말해 뭐합니까? 정답이죠. 세 번째,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가 D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B가 D보다 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B의 에너지가 D보다 작냐 요걸 묻고 있거든. 그러면은 B 요렇게 체크하시고요. D 요렇게 체크하시고 근데 B는 D보다 에너지가 더 작네요. 그렇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파장의 길이는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너무 명백하죠? 넘버 5,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갑니다. 3번입니다. 자,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2m하고 5m이고요. 그 다음에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가 가의 2분의 3배이다. 가에서 B가 C를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 큰 것, 요거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정보들을 간단하게 이용해 갖고 그 다음에 요 A, B, C의 무게를 한번 알아보겠다. 자, 나에서가 가에서의 2분의 3배 요런 식으로 분수 정보가 나와 있으면은 계산하기 쉽게 뭘로 바꿔라? 그렇죠? 자연수 정보로 바꿔라. 이거는 필수죠. 그렇죠? 자연수 정보로 바꿔라. 그러면은 가에서 찍히는 요 크기가 2x라면은 그렇죠? 나에서는 3x가 될 겁니다. 참고로 저울에 측정되는 힘은 다름 아닌 수직 항력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에서 측정되는 요거 얼마야? 2x죠? 나에서는 3x고 그리고 여기 질량도 나왔는데 A는 2m 그 다음에 B는 5m 그래서 얘 2m 써주고요. B 5m 써줍니다. C 몰라요. 그래서 그냥 just C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 몰라요. 그래서 just C. A는 2m 그리고 B는 5m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 세워줄 겁니다. 왼쪽 오른쪽 똑같이 세워줄게요. 그러면 누굴 주체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줄 거냐면은 바로 다름 아닌 B와 C 요 놈을 한 세트로 하고요. 오른쪽은 B와 A를 한 세트로 해서 운동 방정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친구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R자 힘 얼마예요? R자 힘은 0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 B, C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자, A 상태도 지금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EMG고 여기 위에 걸리는 장력 또한 EMG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장력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EMG로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뭐냐? B, C를 하나로 묶었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EX,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EMG, 그리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요 두 놈의 중력.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나에서 저렇게 가에서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위쪽 방향 EMG, 그리고 위로 저렇게 요 저울이 위로 미는 힘 요거 빼기 그다음 뭐냐? B의 무게, 그 다음 C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의 무게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OMG라고 쓸 거고요. C의 무게를 just C 이렇게 쓸 겁니다. 요 놈을 계산 때리면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첫 번째 가를 통해서 식이 나왔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인해서 요것도 한번 써주겠습니다. 요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요 중력,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C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걸리는 장력 또한 그러면 뭐가 돼? C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걸리는 힘, 요 친구 바로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M, EM, 요 놈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작용하는 요 중력은 7mg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친구한테 작용하는 R자 힘 또한 제로가 돼야 되겠네. 그쵸?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C와 3X, 요 친구는 요 아래로 작용하는 힘 7mg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 두 번째 써줍니다.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식은 R자 힘은 제로고요. 그 다음에 위쪽 C,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7mg 이코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위쪽 아래쪽 식 풀어서 우리 요 C의 정체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알아내 봅시다. 일단 요 위에 있는 식 간략하게 정리해 줄 건데요. 어떻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EX-3mg 이퀄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그냥 C 넘겨서 정리해 줄 건데요. 요거는 3X-7mg-C 이렇게 나옵니다. 위식 아래식 어떻게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된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띡띡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5X 나오고 띡띡 마이너스 10mg 나오고 이꼬르 제로가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x가 얼마 나오냐면 2mg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x를 였다가 대입하면은 c 값 또한 구할 수 있는데 c가 바로 mg 즉 c의 질량이 m이라는 거 알아냈어요. 오케이? 요렇게 한 큐에 다 구했다. 자, 그러면 게임 셋입니다. 이제 봐봐. 가에서 B가 C를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 큰 것. 요거 일단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가에서 B가 C를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 큰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힘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다시 가로 갑니다. 오케이? 요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 C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기 아래 있는 요 C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은 요 B가 누르는 힘. 그렇죠? 요거를 FB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방향 여기 저울이 EX로 누르는데 EX로 미는데 요거 X 값 구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4mg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 질량이 m이었으니까 요 놈한테 작용하는 중력 얼마야? mg. 요거 계산했을 때 요 친구가 정지 상태니까 당연히 제로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은 위쪽 방향 4mg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mg 이퀄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요 fb의 크기는 요거 넘기면 얼마 돼요? 3mg 나와요.
즉 가에서 B가 C를 누르는 힘, 요것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3m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보다 큰 거 찾아야 돼. 그러면 가볼게요. 가에서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EX, 즉 4mg였는데 요 3mg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구해줍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나에서 저 B를 위주로 한번 계산 때려 줄게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력이 일단 작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A가 B를 이렇게 위로 밀고 있어.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요거 버무리면 얼마 돼야 돼? 제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해 봅니다. 요거 위쪽 방향 플러스 요거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 요렇게 계산해 준다면 요거 다 버무렸을 때 제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요 FAB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4mg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인데 여기에서 아까 구했던 3mg보다 요것도 동일하게 큽니다. 세 번째, 나에서 C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나에서 C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C의 무게 mg였죠? 요 mg는 당연히 요거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니고요. 답은 넘버 3. 3번이 되겠다. 꼼꼼함이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도 뭐 식 세우는 것만 잘 했으면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큰 틀에선 요건 저거야. 뭐냐? 운동량 보존이야. 운동량 보존이다.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에서 A의 질량 안 나왔죠? 그래서 요 놈의 질량 M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 요렇게 써볼게요. 자, A의 질량 안 나왔고 B의 질량 안 나왔어. 이랬을 때 요 놈이 어찌됐던 간에 요 A가 가면서 일단 B가 P에 충돌하고 그 다음에 뒤에 Q에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동일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찌됐던 간에 충돌이 있던 없던 간에 항상 요 개에서 보존되는 물리량은 뭐냐? 바로 운동량이다. 그러면은 가에서 운동량과 나에서 운동량은 서로 동일하다. 요거 이용해서 먼저 세워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EMAV 요거 가에서 운동량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B 구해줍시다. 6MBV 이퀄 그리고 납니다. MAMB 동일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요 친구의 속도 다름 아닌 3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MA 그리고 3MB라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기억 확인해 볼게요. 질량은 A가 B의 3배냐? A가 B의 3배다. 아하! 요거 correct! 정답이에요. 두 번째, B와 P가 충돌한 직후 A의 속력은 2분의 7V다 라고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요 운동 방향을 묻고 있는데 자, 요 P와 충돌했을 때 요때 충돌하고 난 이후 속도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은 여기 주어진 요 정보 이용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충돌 전후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B가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의 3배이다. 요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를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잘 봐봐요. 지금 주어진 정보는 바로 속도 변화량, 즉 델타 V란 말이야. 그렇죠? 델타 V고요.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 3배라는 것은 Q와 충돌할 때 요때의 속도 변화량을 X라고 친다면은 요 P와 충돌할 때 속도 변화량이 바로 3X가 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렇죠? 요거 이용해 봅시다. 자, 그럼 갑니다. Q와 충돌할 때 속도 변화량이 X야. 그리고 B가 P와 충돌할 때 3X야. 그럼 봐봐요. B 입장에서는 이렇게 6V로 가고 있는데 A랑 표 하고 부딪혀. 봐봐. B는 지금 6V로 질주하고 있어. A, 너는 걸림돌이야 해서 이렇게 앞부분 부딪혔어.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부딪히고 나는 속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아니 봐봐. B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A로부터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P에서 A하고 충돌하고 난 이후 B의 속도는 다름 아닌 요거 충돌 애프터 P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B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6V였는데 속도 변화량이 3x고 당연히 왼쪽으로 따라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B의 속도는 현재 A하고 동일하게 3V야. 근데 자 6V-3x로 요렇게 B는 가고 있고 A는 요렇게 퍽 하고 충돌했어. 그렇죠? 이때의 B의 속도 변화량은 다름 아닌 얼마였냐면 요렇게 x로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요거 딱 전 단계. 요거 전 단계 그때의 모습을 한번 묘사해 볼 건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잘 봐봐요. 요 친구의 속도는 다름 아닌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3v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겠구나. 오케이? 3v 마이너스 x로 가던 게 A로부터 이제 뒤에서 서포팅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B의 속도를 의미해요. B의 속도. 알겠습니까? B의 속도입니다. 여기에서는 x만큼 오히려 증가했고 여기에서는 3x만큼 감소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결국 같은 값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6v-3x 이퀄 3v-x 요거 2x 3v가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2x고 3v고 x라는 것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3v라는 요 양수값이 도출됩니다. 알겠나요? 요 친구 2분의 3v다. 자, 그러면은 B가 P와 충돌한 직후 A의 속력은 2분의 7V냐? 라고 묻고 있어요. 요거 이용해서 구해줄 겁니다. 오케이? 자, 뭔 소리냐? 요게 P하고 충돌을 한 직후 B의 속도야.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줄 건데 6V-2분의 9V니까 2분의 3V. 요 친구는 2분의 3V라고. P와 충돌한 직후. 알겠습니까? 운동량 보존 이용해서 그러면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A와 B의 운동량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줄게요. 자, A는 요렇게 3mb 그냥 어떻게 쓸 거냐면 요 A를 3m이라고 쓸 거고 최초의 운동량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6mv 플러스 6mv 요게 운동량은 12mv가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최초의 운동량이야. 자, 근데 요 놈이 P점에서 이제 A와 B가 충돌해요. 그래서 봤더니 B의 속도가 충돌하고 난 이후 2분의 3V야. 그러면은 요거는 B의 질량 M 곱하기 2분의 3V 그리고 플러스 A의 질량 얼마입니까? A의 질량은 3m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속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줄게요. 결국에는 2분의 21mv라는 것은 3mva가 될 것이고 따라서 va라는 것은 3분의 7v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7v? 아니죠. 2분의 7v죠. 슉!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7v.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의 속력은 2분의 7v. correct! 정확합니다. B와 P가 충돌한 직후 A,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아까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B의 속도가 양수가 나왔으므로 운동 방향 플러스 X 방향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맞아. 그러면 답은 뭐야? 넘버 5!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것도 심플했습니다.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문제가 아닌데. 아휴. 전반적으로 근데 쉬워갖고 뭘 힘줘서 찍어주기가 좀 그래. 마지막에 에너지 문제하고 자기장 문제는 조금 괜찮하게 나왔네 요 정도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막 변별력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물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 정도 난이도로 계속 주고 일정 점수 이상, 예를 들어 한 43, 44 이상이면은 그냥 1등급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너무 맘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깝깝합니다. 자, 무튼간에 한번 볼게요.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mV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충격량 FT 아일랜드였죠, 그렇죠? FT 아일랜드, 요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문제에서 지금 묻는 것은 A의 운동량 변화량을 묻고 있는데, 요거는 A의 질량 4m에다가 요 속도 변화량을 곱해주면 됐습니다. 4m 곱하기 속도 변화량은 방향이 다른 3v, 2v니까 바로 다름 아닌 5v가 될 것이고, 요거 20mv가 됩니다. 따라서 충격량이 크게 4mv다. 이건 왜 냈지? 의미 없네. 자,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3배냐? 요 면적 F와 시간, 요 친구의 면적이 바로 FT 아일랜드, 즉 충격량이었습니다. 그렇죠? 충격량이었는데, 그러면은 A의 충격량 20mv라는 거 구했으니까 우리 B의 충격량 한번 구해봅시다. B의 충격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요거 IA라고 써주고, B의 충격량, 일단 B의 질량 3m에다가 속도 변화량 얼마야? 5v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5mv입니다. 이거 뭐 척하면 척이죠. A가 B의 3분의 4배냐? 그러면 B에다가 3분의 4 때리면은 얘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커렉트, 정확합니다. 세 번째,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 힘의 크기? A가 B보다 클까요? 그럼 그래프만 봐도 작다는 게 느껴지는데, A는 작아요. A가 B보다 크다. 어떻게 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FT 아일랜드 요거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요 평균 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계산해 줍니다. 자, A 입장에서 작용한 요 평균 힘이라는 것은 요 시간 가져와. 얘 4죠? 그렇기 때문에 4 집어넣고 A의 요 충격량 집어넣고, 그러면 얘 얼마 나오냐? 5mv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B의 평균 힘 구해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얼마입니까? 2 나오고 그 다음에 15mv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더 커요? B가 훨씬 크다. 알겠습니까? 요거 끝! 뭐야? 그쵸? 2번이죠.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6번 같은 경우 간만에 보는 상대성 이론? 뭔 상대성 이론이야? 연력학이지. 나 진짜 정신없는 놈. 연력학이죠? 그쵸? 원래는 여태까지는 PV 그래프 계속 나왔는데 간만에 T 그래프 나와서 좀 그리웠어요. 반갑기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연력학 문제는 다 정형화되어 있다. 뭐냐? 이거 어떻게 해줘? 체인지, 변화시켜줘라. 뭘로? PV 그래프로. 그래서 예쁘게 한번 변화시켜 줄게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뚜루두루뚜 뚜뚜루두두 PV 뚜뚜뚜두 요 콧노래는 근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PD님 아십니까 혹시? PD님 저거 몰드 하시네요. 나 이럴 수가. 이거 학생들은 모를걸요? 예전에 이제 러브하우스라고 그 막 집을 예쁘게 막 리모델링해서 막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진짜 선한 프로그램이 있었어. 아니 그거 보는 게 인생의 낙 중 하나였는데, 예전에 정말 재미나게 봤던 게 러브하우스였고, 그 다음에 느낌표. 막 사람들 느낌표에서 막 뭐 했냐면은 책을 읽읍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막 줄넘기. 기억나시나요 혹시? 다? 역시
동년배. 그래서 예전에 줄넘기 열풍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막 사람들 보고 막 줄넘기 같이 해서 막 1등 가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칠 듯이 줄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쌤도 줄넘기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는 저 방송에 나가서 내 실력을 뽐내야지. 근데 그 당시 줄넘기 끽해봐야 거의 한 200번 했나? 2단 뛰기 아니고 1단 뛰기로. 지금은 2단 뛰기로 200이 가능한데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자, 무튼 간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정신머리 학원. 자, PV 그래프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1번 같은 경우 부피 일정, 온도 증가. 부피 일정, 등적 과정이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 뭐야? 직선이잖아. 그렇죠? 직선이잖아. 뭐야? 직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봐봐봐. 우리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정말 잘하는데 이렇게 물리 정보로 나오면 헷갈려 하더라고. 직선 특 뭐야? 기울기 일정이지, 그치? y는 mx꼴로 이렇게 나온 게 요 1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은 x분의 y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 기울기고 요 값은 일정하다. 요게 여기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교훈인데 잘 봐봐봐. x분의 y 가로축분의 세로축 그러면은 부피분의 t 요게 일정하다. 이게 뭘 의미해? 이게 뭘 의미해요? 그쵸? v분의 t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요거는 등압을 의미해요. 등압. 요거까지도 또 설명해 줘야 된다니. 나 PV는 NK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V분의 T가 일정하대. 요 V를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요 NK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리고 V분의 T 요게 일정하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 왼쪽에 있는 P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 둘 다 등압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그려줍니다. 두루두두 뚜뚜뚜두 요거 2번 그리고 요거 4번 그리고 요거 3번은 뭐 말해 뭐합니까? 등적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톡톡톡톡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게임 셋이죠. 자, 이렇게 그려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가 나왔어. 뭐냐?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 보기 쉽게 W로 써주고요.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 보기 쉽게 Q 이렇게 써줍니다. 요것만 그려주면 섭하죠. 위에다가 뭐 써줄 거냐면 이렇게 요 작은 틈에다가 공간 창조 델타 U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 W 여기 Q. 왜 여기다가 써줬느냐? 요거 계산하면 요 놈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 한 일이 당연히 없죠. 제로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흡수한 열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420야.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420 흡수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 외부의 한 일이 지금 어이쿠야 820랍니다. 이렇게 한 일이 820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당연히 열량을 흡수하는데 어이쿠야 요거 기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일은 제로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열량은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만큼 나갔나 봤더니 오호라 12 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4번 봤더니 외부의 한 일이 어이쿠야 마이너스 420입니다. 이렇게 수축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20고요. 방출한 열량은 방금 봤다 얼마예요? 여기 니은이 되겠네. 자,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건데 항상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만 알면 돼. 첫째, 델타 U에 기둥 박아라. 그리고 둘째, 델타 Q and 델타 W의 값은 서로 동일하다. 요겁니다. 요거 핫둘 요것만 지켜주면은 이건 뭐 쉽죠. 애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수준이지. 봐봐요. 델타 U의 기둥 박으라는 게 뭐냐면은 요 각 과정에서 델타 U의 값을 모두 더하면은 제로가 돼야 돼. 오케이? 요 모든 것들을 더했을 때 값이 제로가 돼야 된다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델타 Q와 델타 W 요 각 과정에서 한 일의 크기
요 놈의 크기는 누구랑 같냐면 요 놈이랑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클 돌았을 때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한 1은 4, 2, 제로가 될 것이고 한 사이클 돌았을 때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한 1은 요거 4, 2, 제로 플러스 기억 마이너스 12, 제로 마이너스 니은 이 친구가 이 친구랑 동일해진다. 알겠습니까? 니은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근데 요걸로는 조금 부족하죠? 근데 봐봐요. 요거 보이십니까? 열 효율에 관련된 정보도 줬어. 근데 기둥 박아서 어찌됐던 간에 요게 한 사이클 돌았을 때 1 구했으므로 열 효율 정의에 의하면은 자, 요거는 요 친구가 흡수한 것 분의 한 사이클 돌아서 한 1 요거죠? 근데 1 구했잖아. 4, 2, 제로라며. 그러면은 써줍니다. 여기다가 4, 2, 제로 쓰면은 요 친구가 요 한 번 순환할 때 흡수한 열량은 바로 다름 아닌 24, 2, 제로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요 친구가 여기에서 4, 2, 제로 흡수했으니까 토탈 24, 2, 제로 흡수하려면 요 친구는 요 기억이라는 여기에서 22, 제로만큼 흡수해야겠네. 그래서 기억값 너무 당연하게 나와요. 기억값 나오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다 나옵니다. 봐봐. 얘가 여기에서 흡수한 게 24고 여기에서 10 빼면은 14, 2, 제로고 여기에서 니은 뺀 게 결국 요 1의 크기와 같아야 됐으므로 우리 니은이란 거는 바로 다름 아닌 12, 제로 이렇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1에서 기체 압력은 감소하냐? 요 1에서 기체 압력은 오히려 증가해요. 기억은 22제로냐? 너무 당연하죠. 2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 2에서 요 과정에서 델타 U의 값은 니은보다 크다라고 묻고 있어요. 니은 값은 12제로임을 확인했고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 2번의 델타 U입니다. 참고로 델타 U와 W를 더했을 때 요 기억값 22제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델타 U 값 얼마야? 12제로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 12는 니은보다 크냐? correct. 정확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4! 4번입니다. 심플하죠? 자, 간만에 나온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너무 많이 그리웠어. 너무 그리웠습니다. 또 뭐 별다른 거는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요 오른쪽 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어이구야 B, C, A 총 4전하가 나왔네. 그러면은 요 각각의 극단적인 지점 이용해서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요거 그리고 요거 이용해서 각각의 전하의 종류를 유추해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요거야. QB의 절대값, 요 친구가 QC의 절대값, 요 친구보다 크다.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일단 P와 B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B가 지금 3D에 있어요. 그리고 P를 요 B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지금 작용하는 게 왼쪽 방향이거든. P를 B에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P하고 B에 청력이 작용하고 그 말인즉슨 둘 다 전하의 종류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같네. 이렇게 뿔뿔로 일단 써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요 ED 위치에서 요 친구한테 작용하는 지금 전기력이 제로야. 요거 통해서 이제 요 A의 전하의 종류를 알아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일단 요 조건을 왜 줬을까? B가 C보다 전하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C는 P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B가 P에 대해서 작용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알겠습니까? B의 영역이다.
요 왼쪽 같은 경우는 C가 개입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거는 이렇게 3전화 문제로 바뀌어. 3전화 문제로 바뀌는데 자, 요 지점에서 플러스인 요 친구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것은 현재 B로부터 청력을 받고 있는데 A로부터 청력을 받아야 요 친구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겠구나. 따라서 A의 요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가 돼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요렇게 바뀌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A와 P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서로 미는이죠. 그렇죠? 두 번째, 4D와 5D인 구간에서 4D, 5D 여기입니다. 여기 요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요 그래프만 봐도 얼추 조금 감 좋은 친구들은 예상할 수 있는데 미리 답만 얘기하자면은 nope. 그렇지 않습니다. 왜 why? C라는 놈이 이 친구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은 마이너스예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봐봐. P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위치에 있다라면은 미끄럼틀 타는 거야. A와 B로부터 이렇게 청력 받죠. 마이너스인 C로부터 인력 받죠. 그래서 얘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0이 된다? 이거 없어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P가 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일단 남은 거는 요거 하나여서 답은 2번이긴 한데 자, P가 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P가 여기 D에 있을 때 이 친구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일종의 영토 싸움인데 한번 봐봐요. 요 A하고 B하고 C로 인해서 ED 위치에서 이 친구한테 작용하는 힘은 0이란 말이야. 오케이? 0이라고. B에 의해서 청력받죠. A에 의해서 청력받아. 여기에서 일단 균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 뒤로 간다? A한테 가까워졌어. 요 왼쪽은 사실 A의 영향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A의 영향권 아니에요. A 영역입니다. 근데 A 영역에선 당연히 A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므로 P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청력을 받아요.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 플러스 X다? Correct. 정확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2.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 이어서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도 식상하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라 조금 특별함을 기대했는데 요 유형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려면 에너지 정보를 줘서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식상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식상했나. 자, 봐봐. 이거 그냥 그림만 봐도 알아. 얘가 요렇게 Q 지점에 갔을 때 끊어져 갖고 얼에서 멈췄거든. 그러면은 요거 푸는 방법은 항상 정해져 있어. 거리비를 이용해서 가속도 구하는 거거든. 거리비 이용해서 가속도 구하라. 이해가 안 되면은 저 전체 과정과 관련된 VT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B에 관해서 그려줄 거예요.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이 친구가 요렇게 가속 운동했겠죠? 그래서 EL까지 갔어. 그 다음에 저기 C랑 연결되어 있는 실이 끊어져서 결국에는 이 친구도 이렇게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얼마 갔냐면 3L이야. 이 친구의 이동거리가 2L이고 이 친구의 이동거리가 3L이야.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시간이 2t0고요. 여기 3t0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서 가속도 정보 꺼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을 때 가속도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2t0분의 V가 되겠죠? 요 값을 V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2t0분의 V가 될 거고요. 자, 끊어졌을 때 가속도를 A2라고 할 건데 요거는 3t0분의 V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비는 몇 대 몇이 나오느냐? A1 대 A2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3대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C의 질량 구해줄 수 있잖아. 다 줬잖아. 뭐가 문제야? 구해줍니다. Let's get it. 자,
가 같은 경우 가속도라는 것은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하면은 A라는 것은 전체 질량 M분의 그 다음에 작용하는 R자 힘. 쇠물체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 질량은 3M 플러스 C의 질량 라지 M. 그리고 작용하는 힘은 뭐야? 여기 C에 작용하는 라지 mg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스몰 mg 요 놈의 차이가 바로 R자 힘의 크기가 되겠다. 그래서 라지 mg 마이너스 mg 요거 돼. 저 나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전체 질량 3m분의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 mg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G, 베이비 다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안쪽의 곱과 바깥쪽의 곱은 같다. 그러면은 요거 곱해주는데 3m 플러스 라지 m 그리고 2 라지 m 마이너스 2 스몰 m이라는 것은 호라 요거 자 어딨냐? 요거 곱해줬으니까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m 없애주고 3 없애주고 얘 그냥 1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 라지 m 마이너스 2 스몰 m이라는 것은 3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 될 것이고 라지 m이라는 것은 저스트 5m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4. 4번이 됩니다. 심플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상대성 이론. 이것도 간단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각각의 관찰차 ABC가 측정한 길이 항상 요 문제 나왔을 때 정지에 있는 거 먼저 한번 살펴봐요. 알겠습니까? 정지에 있는 애 기준으로 보면은 A가 봤을 때 요 삼각형 PQ, PR의 길이가 둘 다 어때? L0, L0야. 그쵸? 즉, 요 L0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 고유 길이를 의미해. 오케이? 자, 이제 볼게요. B가 이제 측정합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이렇게 운동한다 치고 요 C는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B가 요 삼각형을 측정했을 때 PQ의 길이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LB로 나왔어. B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로 길이, 운동 방향 길이는 이렇게 수축될 거 아니야? 그렇죠? B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수축되겠죠. 그리고 기억, PR의 길이는 어때? 운동 방향이 아니므로 얘가 측정했을 때 저스트 L0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C가 측정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PQ의 길이는 L0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세로 길이, 요 PR, 운동 방향의 길이 요거 당연히 수축됩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LC, 요거 LB.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LC가 짧대요. 요렇게. LC가 LB보다 짧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뭐야? 아니 C가 극단적으로 짧잖아. 그 말인즉슨 C의 속도가 무진장 빠르다. 얘 소닉이야. 아이 넘사벽이야. B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써주고 렛츠고!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L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왜 L0보다 작아? nope. 그렇지 않아. 두 번째,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A가 봤을 때 가장 느리게 가는 친구는 C야. C. 얘 장수한다고. A 입장에서는 얘 C 엄청 느리게 가요. B가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가겠네. C보다. 그렇죠? 그래서 B가 C보다 빠르게 간다. 맞고요. C가 봤을 때 물체의 질량은 M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M0보다 작나? 이 사람들아! M0보다 크죠? 요거 정지 질량이야. 정지 질량이라고. 당연히 C가 움직일 때는 정지 질량보다 크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 아니고. 그럼 뭐야? 답 넘버 2. 2번입니다. 후딱 끝냈어요. 자, 우리 이어서 10번으로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번이에요.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왔어. 이랬을 때 요거 풀어달랍니다. 그럼 풀어줘야죠. 자, A의 양성자수 1이고요. B의 질량수를 3이랍니다. 그러면은 B 요렇게 써주시고 머리 위에다가 요렇게 3 써줘. A 같은 경우 여기 발바닥에다가 1 써줘. 오케이?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났어. 뭐냐? A 같은 경우 요 머리 위에 있는 숫자 나 몰라요. 그래서 1x라고 쓸 거고 B 같은 경우 발바닥에 있는 숫자 몰라요. 이렇게 y 써줄 거야. 그러면은 저기 위에 있는 거 이용해서 식 세워줄 수 있는데 자 대가리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은 좌변은 2x 그리고 발바닥은 2입니다. 요거는 뭐랑 같느냐?
B 써줍니다. 대가리에 있는 거 3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성자 1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거 요거 Y 플러스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X가 얼마 나오냐면 2 나오고요. Y도 2 나옵니다. 여기 발바닥에 있는 숫자 2죠. 그리고 X 2 나왔어.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요식 완성해 줄 수 있는데 자 B가 저기 좌변에 2마리 있다. 그러면 대가리 있는 거 써줄게요. 6,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정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옆에 수소가 있으므로 대가리에 있는 거 2 그리고 C 머리에 있는 거 알파 C 발바닥에 있는 거 베타 그리고 요거 2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뚝딱뚝딱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C의 정체가 나옵니다. 바로 다름 아닌 4, 2 이 친구 4, 2 헬륨이었구나. 이렇게 나와요. B의 양성자 수는 2냐? B의 양성자 수는 2번이고요. C의 질량수는 4냐? C의 질량수는 4입니다. 질량 결소는 가가 나보다 작다? 가가 지금 에너지가 작으므로 당연히 나보다 작아요. 뭐야 이거? 볼 것도 없죠? 답은 넘버 5, 5번입니다. 자, 우리 11번 갑니다. 11번. 렛츠고! 가보겠습니다. 전압이 V0로 같은 직류전원 2개 머시기 되어 있고 이거 뭐 근데 다 뻔하잖아. 항상 반도체 문제 풀 때에는 여러분 이걸 굳이 막 진지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진지하게 읽지 말아라 라는 게 다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다 읽지 말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몇몇 친구들은 읽지 말라고 해서 그냥 요거 봤다, 요거 문제 봤다, 다시 읽으러 왔다 이러는데 이러지 말고 연습 많이 하면 어떤 정보를 읽어야 될지 감이 많이 옵니다. 요거 그림 보고요. 당연히 요거 표죠.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A에 연결했을 때 지금 요것만 봐. 다른 거 보지 마. 전류가 안 흐른대.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것은 반도체, 요 PN 다이오드가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야. A 같은 경우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인데 역방향 걸리려면 요 X가 P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N이 돼야 돼.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이다. correct. 정확해요. 두 번째, S를 A에 연결하면 요렇게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세 번째, S를 B에 연결한데 이 친구를 이렇게 B에 연결하면 당연히 순방향 전압이 걸리겠죠. 풀마. 오케이?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흐를 것이고 양공은 PM 접한 면에서 멀어진다? 가까워지죠. 순방향이니까. 따라서 요거 1번입니다. 요거는 사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함정판 거죠. 어떤 정보 줘서? 요 전압 정보 줘서. A에 연결했으면 전압이 많이 걸리네. 쉣!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압이 걸리는 거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 A에 탁 연결되잖아. 이거 역방향이라고. 그럼 뭔 소리냐? 역방향이라는 것은 요 다이오드가 진짜 문지기 역할을 해. 너 전류 흐르지 마. 내가 막아줄 거야. 즉, 요 친구의 저항이 거의 어떻게 되냐면은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잘 봐봐요. 여러분들 예전에 중딩 때 요거 여러 번 했을 텐데 안 했나? 이거 해도 근데 까먹더라고. 배고픈가? 자, 요 회로가 있어요. 요 회로에서 요 친구의 저항을 R1, 오른쪽 친구의 저항을 R2라고 하자. 그리고 요 친구가 주는 전압이 10V야. 오케이? 만약에 요 R1 값이 크다면은 요 친구한테 걸리는 전압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야. 요 친구에게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다. 요거거든.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요 친구의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거야.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요 친구 저항이 무한대. 그러면은 요 친구의 10V는 대부분 여기에 걸려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막 중학교 내용 갖고 와갖고 또 설명하기엔 조금 그렇고 무튼간에 한번 가볼게요. 12번입니다. 또 뭐 그림만 보면 되죠. 자화됐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러한 장력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에 수월해지고 익숙해진 친구들은 느낄 거야. 아, 어느 순간에 장력이 가장 센가? 바로 다름 아닌 아이씨, 요 친구들이 서로 잡아당길 때 라가 제일 크다라는데 요 두 친구 사이에 인력이 걸렸을 때 장력이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요 장력이 가장 작은 케이스는 뭐야? 청력이 작용할 때죠. 청력 밀어내야 되잖아. A가 요 나 상황인가요? A가 B를 이렇게 밀어내는 상황에서 당연히 요 장력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아, 그러면 A가 있을 때 요렇게 인력과 지금 청력이 작용해. 그러면은 A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A는 바로 강자성체죠. 아, 뭔데 그렇게 결론이 나오냐고? 봐봐. A하고 B 세트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는 뭐가 작용하냐면 청력이 작용해. 즉 여기에서는 강자성체와 그 다음에 반자성체 조합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가 있었을 때는 인력이 작용한다. 얘는 강자성체와 바로 상자성체.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서 겹치는 건 강자성체고 A밖에 없는데 그러면 A는 강자성체야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나. A 강자성체, B 반자성체, C 상자성체 이렇게 나옵니다. Let's go! 가볼게요. A는 강자성체다. Yes! Correct. 두 번째,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된다. A하고 B는 뭐냐면 강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라에서 A와 C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작용 뭐야? 라에서 A와 C 밀어내? 아, 이거는 뭐 말하기도 귀찮다. 따라서 답 넘버 1, 1번이 되겠죠? 너무 이지피시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3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은 요거였어요. 요 가운데 두 번째 구간이 요렇게 자기장이 나오고 있어.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그리고 요 친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와 요 위치에 있을 때 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플러스 Y. 왜 플러스 Y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곰곰이 생각해 볼게. 그리고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요 1번과 3번. 1번과 3번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 이꼬르하다. 이꼬르. 너무 좀 그렇다. equal인데 이꼬르하대. 아, 이게 버릇 잘못 들어갔고. 자, 무튼간에 한번 가볼게요. 왜 요쪽 방향으로 지나갈 때 요 유도전류가 흐르느냐? 요 유도전류가 만드는 요 자기장 한번 그려봐봐. 어떻게? 이렇게 나오네. 그쵸? 요 나오네. 아니, 나오는 영역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요 왼쪽 영역 또한 요 자기장이 분명히 나오는 방향인데 요것보다 세다. 왜 그렇느냐? 아니 봐봐. 얘가 요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 도선 입장에서는 뭐야. 나를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약해지네. 안 되겠다. 내가 보충해줘야겠어. 해서 요렇게 푹 지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결국에는 요 친구도 요렇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 말인즉슨 요 3에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왜 3에 관련된 힌트를 얻느냐? 얘가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이유는 내 지금 요 나오는 내 몸을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구나. 내가 보충해줘야지. 약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충해줘야지. 요런 느낌이죠. 요 1번과 3번의 자기장이 지금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나오는 게 맞아요.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 뭐 얘 B0니까 그냥 임의 숫자 아무거나 넣습니다. 얘 플러스 3B0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3B0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가봅니다.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크다. 당근 빠따 맞고요. 1과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3D를 지날 때가 6D를 지날 때보다 크다. 3D를 지날 때 요거 하나, 그리고 6D를 지날 때 요거 둘.
요거의 유도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는 건데 어떻게 비교해? 지금 길이, 세로 길이도 같고 그 다음에 요 놈의 속도도 같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은 요 영역 사이의 요 델타 B 값이죠. 자기장의 변화량 값.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지금 얼마 변하냐면 꼴랑 2B0인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얼마 변하냐면 아이 나 이거 4B0 엄청나게 크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잉? 그렇기 때문에 아하 6D를 지날 때보다 크다? 아니죠. 6D가 훨씬 커요. 잉? 그러면 답은 뭐다? 넘버 3! 3번입니다. 아 14번 렛츠고. 빨리 끝내야지. 거의 다 왔습니다. 56분이면 내가 봤을 때 한 15분 남았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m/s가 요 매질 A에서 파동의 속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알아둬야 될 거. 한 번 만들어진 그 파동 같은 경우 어딜 가든 간에 진동수 변하지 않아? 요거 not change 변하지 않아요. 요거 항상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A에서가 B에서의 2배. 바로 요거 말했는데. 아주 진짜 얕은 수를 던지는구만. 헛소리 하지 마시고 지워주세요. 자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8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진동수가 같다며. 그러면은 봐봐. 파동의 속력 나왔어. 속력 나왔으면 항상 본능적으로 프렌드 말고 프람 써주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요 속력이 4고 그 다음에 요 친구의 요 파장 봤더니 얼마냐면 4m야. 아하 요거 4m고 그러면은 요 진동수 나와 안 나와? 나와! 진동수는 1Hz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 요 주기 또한 1초가 돼요. 왜?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니까 요 관계 F는 T분의 1 요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파동의 속도 구해주겠습니다. 속력 VB라는 것은 결국에는 프람 진동수 1 람다 8 얘 8m/s가 되겠구나. 따라서 correct 정확합니다. 세 번째 0.5초일 때 자 항상 이렇게 시간 정보가 나오면 어떻게 바꿔줘라? 주기 정보로 바꿔줘라. 주기가 지금 1세컨드니까 0.5초라는 것은 결국에는 2분의 1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즉 반주기가 지났을 때 12m에서 파동의 변이는 0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2m를 보면 이 친구 0을 찍고 있죠. 그렇죠? 자 반주기 지나면 이 파동의 개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다 뒤집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 똑같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지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 볼 거 없는데 그냥 딱 봐봐. 딱 봐봐. 딱 보면 딱이지. 자 얘가 여기에서 임계각을 형성한대요. 임계 항상 수능이든 뭐 사설 모의고사든 아니면은 뭐 그냥 학력 평가든 간에 뭐든 간에 이 문제들은 그냥 정성적으로 푸는 정성이래. 정성적으로 푸는 게 가장 몸에 이롭습니다. 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임계각이 있는 요 지점에서는 항상 굴절률 차이가 어떻다? 겁나리 크다잉.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야, 뭐 임계각이야? 그러면은 B의 굴절률은 무조건 C보다 커요. 잉?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B 입장에서 A로 가면은 어이쿠야 일단 굴절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써줄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이용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임계각과 관련된 정보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빛의 역진성 이용한 겁니다.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되감기 해도 빛의 이동 경로는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야. 봐봐. 얘가 여기 가서 지금 이렇게 임계각을 이뤘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대감기 때릴 거야. B에서 A로 이렇게 A 방향으로 하면은 이 법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굴절하죠. 이렇게 생각해. B에서 양옆으로 빛을 쐈어. 여기에서는 임계각이고 여기에선 굴절했어. 그러면은 B 입장에서 묘사해 줄 수 있는데 C와 굴절률 차이는 어마무시하고 A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요거의 역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요 참고로 요 굴절률이라는 것은 점성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B의 속력은 아이고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correct. 정확합니다. 두 번째,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어요. A가 C보다 당근 빠따 큽니다. 그렇죠? 세 번째, 세타를 감소시키면 X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조정해봐. 세타 감소? 그러면은 얘도 감소. 보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누워서 갔네. 아 누워서 갔네. 그러면 여기 100% 전반사야. 전반사.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맞습니다. 답은 넘버 5. 5번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봅니다. 16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강의를 끊었는데 저기 하나쌤이랑 얘기하다가 왔어요. 자 무튼간에 16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쌤이 누구냐면 이투스 우리 수학쌤입니다. 여러분 하나쌤 수업 들으세요. 그분이 최고입니다. 자 무튼간에 우리 16번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광전 효과죠. 그렇죠? 광전 효과고 별다른 어려운 건 없었어요. X축에 진동수 있죠. 그 다음에 Y축에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나왔어.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나왔고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속판은 1, 2 서로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요 빛의 세기 조건이 나왔어요. 오케이? 요 놈이 더 큽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계 진동수죠.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다 같은 말인데 A 같은 경우 2F0 이상이면은 전자가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A의 문턱 진동수는 바로 다름 아닌 2F0고요. 그 다음에 B의 문턱 진동수는 바로 다름 아닌 4F0입니다. 이랬을 때 A가 B보다 작다. correct. 정확하죠? 두 번째, 기역은 I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은 작죠. 왜? 광전 효과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는 여기가 더 많았어. 전자의 수가 여기가 더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색광의 세기는 이 친구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0보다 크다 아니고요. 진동수가 3F0이고 세기가 2I0인 빛을 B에 오랫동안 비추면 B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세기는 볼 필요 없고 뭐만 보면 돼? 진동수만 보면 됩니다. 3F0인 놈을 B에 아무리 쐬봤자 B는 끄떡없어. B 입장에선 야 4F 정도는 갖고 와야 나를 움직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닙니다. 그럼 답은 뭐다?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후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B의 질량이 A의 2배래요. 그리고 여기 AT 그래프 나왔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물질파 파장의 크기야. 근데 봐봐요. 물질파 파장의 크기는 이렇게 운동량과 연결이 됩니다. 그쵸? P는 람다분의 H. 너무 이지피지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그쵸? 결국에는 요건 PB분의 H, 요건 PA분의 H, 결국 요거 PA분의 PB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결국 A와 B의 운동량의 B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구해줄게요. 일단 요 친구들의 질량 요거 써줄 수 있는데 MB 같은 경우 EM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친구 MA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B의 속도 그 다음에 A의 속도 요거 구해주면 게임 셋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구해줄 건데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AT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전환 때려줍니다. 자, 렛츠고! AB 같은 경우 처음에는 ET0 동안 3A0로 이렇게 갔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6AT0라는 속도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여기 V, 여기 T.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데 A 같은 경우는 5A0로 또 ET만큼 갑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요 A 같은 경우 얼마의 속도를 갖게 되냐면은 슉 가서
여기 4t0 저기에서 10at0 더해주면 돼. 그러면 아하, 이 친구는 16at0. 이게 누구의 속도냐? 바로 다름 아닌 a의 속도가 되겠다. 그리고 b의 속도 계산해 줄게요. 2a0, 2t0. 그러면은 아하, 4at0 더해줘 갖고 이 친구 10at0.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가져와서 집어넣어 줍니다. 일단 MA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E, VB는 뭐냐? 요거 10이고 숫자만 갖고 올게. 16입니다. 그러면 띡띡띡띡 8, 요거 4분의 5 요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3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심플하고요. 18, 19, 20 단박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좀 속도 좀 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아마 까다롭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봐봐. 그림만 봐봐. 뭐 나와 있어? 속속거 아니야. 속속거. 속도, 거리, 속도. 그리고 요 친구의 가속도가 플러스 a라고 했을 때 요 친구의 가속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했어. 가속도 나왔죠. 속속거 나왔죠. 뭐 이용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도구가 뭐야? yes 아닙니까? yes. 요거 요 공식이잖아.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게 바로 요 문제였어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요 친구는 요렇게 해서 여기에 동시에 톡 도달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동시에 도달한다. 속도 정보 V0, VQ, VR 요렇게 나왔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VR분의 VQ입니다. 요거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봤더니 요 친구 3L, 요 친구 L. 그러면은 어허 3L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어 없어? 평균 속도의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바로 3대 1입니다. 요게 빠딱빠딱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그냥 VT 그래프 냅다 후려 갈겨. 요렇게 그려주고 요거 A 같은 경우 V0에서 감소해서 결국에는 요렇게 슉 됐고요. 요 나중 속도가 바로 뭐냐면은 VR입니다. 반면에 우리 여기 아래에 있는 요 B 같은 경우는 요 친구 증가해야죠. 다만 요 같은 가속도를 갖고 증가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그냥 그려줄 거예요. 요렇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요 B 같은 경우 요렇게 증가를 해서 요 속도가 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요 위에 있는 요 친구 같은 경우 V만큼 감소한 거야. 그래서 요 V 아래 크기는 바로 얼마냐? V0 마이너스 V가 됩니다. 왜? 둘 다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돼. 즉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요거 나왔고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나왔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의 비도 저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구해줍니다. 평균 속도의 비는 바로 다름 아닌 3대 1인데 요 친구의 평균 속도는 요거 더하고 2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2V0 마이너스 V2로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더하고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이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내항은 외항과 같다. 따라서 3V라는 것은 2V0 마이너스 V가 될 거고요. 요거 넘기면 4V라는 것은 2V0가 나오고 따라서 V라는 것은 2분의 1 V0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요 V라는 게 2분의 1 V0 나오니까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요거의 절반, 즉 2분의 1 V0 이렇게 된 거고 저 친구는 요렇게 증가한 겁니다. 보이십니까? 2분의 1 V. 따라서 우리 여기 VR 값 나오는데 이 친구는 바로 다름 아닌 2분의 1 V0 그리고 여기 V0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다? V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해줍시다. 요거 일단 지워주고요. 요거 이용해 줍니다. 예스. 저거 이용해 줍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 4분의 1 V0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바로 다름 아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리고 3L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VQ거든. 그러면은 VQ에 관해서도 식 써줄 건데 VQ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것은 2 마이너스 A 그리고 2L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연립해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빨리 구해줄게요. 일단 요거 구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6AL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그쵸? 마이너스 4분의 3 V0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V0 제곱.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요거 정체가 마이너스 4AL이었는데 요거를 4AL로 바꿔줄 거야. 어떻게?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야. 그냥 6분의 4 곱해주면 되죠. 즉 3분의 2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6분의 4. 그러면은 요 한번 곱해줄까요? 그러면 요 친구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V0 제곱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VQ 요 친구 정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V0 제곱 마이너스 2분의 V0 제곱 2분의 1 V0 제곱 따라서 VQ라는 것은 루트 2분의 V0 이렇게 나옵니다. 다 끝났네요. VQ라는 것은 루트 2분의 V0였고 그 다음에 VR이라는 것은 2분의 V0였으니까 요거 날려버리고 2 곱해버리면 결국 루트 참나 더럽다잉. 루트 2분의 2 즉 요 친구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 넘버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9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문제입니다. 이거 간만에 보니까 즐거웠어. 여태까지 자기장 문제가 막 어렵게 안 나왔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지피지하게 나왔는데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그래서 현역인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석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9번입니다. A하고 B하고 C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정보들이 이렇게 표로 나왔어요. 참고로 A, B, C의 전류의 색이 이렇게 변할 수 있고요. 방향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잘 시작했다고 소문이 나느냐? 바로 여기야. 세기가 0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 A에서 4I0가 흐르고요. C에서 I0가 흘렀을 때 요 P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제로래. 그 말인즉슨 서로 상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겠구나. 그래서 A에서 만약에 요 오른쪽으로 4I0가 흘러요. 그러면 C에서는 요렇게 I0로 흐르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결국에는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는 하나 알았어. 뭐? 바로 요 A하고 C는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정보를 한번 꺼내 볼 건데 요 위에 거 봤더니 얘 기억 있고 B만 있고 색이 B0 있고 이거 좀 애매해. 그래서 아래 거 봤더니 B에서는 2I0, C에서는 I0야. 똑같아요. 방향도 당연히 똑같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B 같은 경우 2I0가 흘러요. 지금 봐봐. 요 가운데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낸 게 뭐냐면은 얘가 A가 오른쪽으로 흐를 때 C는 요 아랫부분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즉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B라는 놈이 어이쿠야 A보다도 거리가 멀고요. 심지어 전류의 세기도 작아요. B는 이거 뭐 세 발의 피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B가 만들어내는 P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굉장히 작을 텐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 C가 절대적입니다. 이랬을 때 그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해 봤더니 2B0죠. 근데 요 2B0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들어가는 놈이겠죠. C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 요렇게 들어가는 놈. 요거 들어가는 요렇게 써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정보 이용해서 뭐 구해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심플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A, B, C가 있고요. A는 현재 4I0의 전류 흐르고 B 같은 경우 얼마가 흐르냐면은 보통은 2I0. 그리고 여기에서 C 봤더니 얘는 항상 I0가 흐릅니다. 자, 아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 했어요. 그렇죠? 자, 요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아까 저 방향으로 들어가는 놈이라고 했으니까 요 친구가 만들어내는 것은 마이너스 B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만들어내는 것은 뭐야? 반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친구가 만들어내는 것은 BC입니다. 자, 그리고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유추해 볼 건데 어떻게 유추하느냐? 잘 봐봐요. A라는 놈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란 말이야. 거리가 2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가 4I0일 때 만들어내는 게 바로 BC였어요. 그러면 B 같은 경우 거리 봤더니 지금 3이고요. 이 전류는 요거야. 그러면 요 친구가 만들어내는 거는 과연 얼마일까? 자, I0가 만드는 게 2분의 BC니까 결국 요 친구가 만들어내는 거 3분의 BC가 되겠구나. B가 만들어내는 거는 방향은 모르겠는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 요 친구가 만드는 거 3분의 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BC 요렇게 써줍니다. 요거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요거 깔끔하게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요거 지워주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요 아래에 있는 거 B에서 2I0 흘렀죠. C에서 I0 흘렀죠. 그래서 만드는 것은 요 C에 의해서 요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됐고요. 바로 요렇게 나왔습니다. 알겠나요? 요렇게 나왔어요. 근데 봐봐. 요 가장 위쪽에 있는 요 친구 봤더니 여기에서 더 이상 C는 흐르지 않고요. 그리고 요 A하고 B가 이렇게 흘러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B0가 됐고 요것보다 어떻게 돼요? 작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작아요. 야,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 요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잘 해줬다고 소문이 날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다음과 같은 추론을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뭐냐? 얘는 아무래도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더해졌다. 오케이? B하고 C가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세진 거고 반면에 요 친구는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납득이 갈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원래 정석적인 거는 있죠. 퍼즐 맞추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요 B하고 C가 있을 때 즉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BC 마이너스 BC 요게 바로 마이너스 2B0다. 요거 이용해서 플러스일 경우와 마이너스일 경우 계산해서 저렇게 기억에 대입하는 거. 요게 정석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정석적인 거 조금 뛰어넘어 보자. 뭐냐? 그냥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야. 왜 하필 얘가 더 셀까? 왜 얘는 더 약할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센 이유는 둘 다 자기장의 방향이 같고 얘는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틀리다 하면 그거에 반대로 들어가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 얼마를 갖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BC를 갖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봐볼게. 결국에는 요 B와 C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거 마이너스 2B0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첫째, 마이너스 3분의 BC 마이너스 BC, 즉 마이너스 3분의 BC, 3분의 4BC가 의미하는 바는 마이너스 2B0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둘째, 요 기억, 요 친구와 요 친구가 만드는 게 B0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B0? B0? B는 일단 A에 비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B가 만드는 거 마이너스 3분의 BC 이렇게 할 거고요. A는 나오는 놈이잖아, 그렇죠?
나오는 놈인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둘 거고요. 요거의 크기가 얼마냐면 자, 요 기억, 요 친구가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한 번 더 가정을 합니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요 친구가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b0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여기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 b0라는 것은 3분의 2bc가 돼요. 맞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b0라는 것은 3분의 2bc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a가 만들어내는 것은 요거 넘기면은 bc가 되겠구나. 근데 요렇게 가정을 했는데 지금 어이쿠야 bc 4의 제로일 때잖아. 그쵸? 요렇게 뒤에 있는 정보들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요 가정이 맞았겠구나. 그리고 논리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요대로 그냥 밀고 붙이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자, 가봅시다. 당연히 기억은 4i 제로. 요게 맞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B에만 전류가 흐를 때 A하고 B에만 전류가 흐를 때 여기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그쵸? 아까 그렇게 가정한 게 논리적인 하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니은과 디귿은 서로 같다라고 묻고 있는데 요거 지금 묻고 있어요. 얘는 들어가는 이고 얘는 기억에 의해 결정되므로 얘는 나오는 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서로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뭐가 되냐? 답은 넘버 3, 3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순식간에 단칼에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뭔 상황이냐? A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에너지 잃고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B가 뻥! 충돌해요. 그리고 B는 요만큼 올라가고요. A는 다시 여기서 에너지 잃고 P에서 멈추는 상황이야. 결국에는 마찰 구간을 포함한 에너지 변환 문제죠. 그쵸? 에너지 변환 문제 푸는 방법이 뭐야? 그냥 요거 에너지 변환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변환과 관련된 방정식 이용해서 네가 풀어라 요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요거 관련돼서 식만 세우면 게임 셋이야. 이지피지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일단 A하고 B가 이렇게 뻥 하고 충돌했을 때 충돌하고 난 이후 A는 왼쪽으로 그리고 B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각각의 놈이 가져가는 에너지가 A는 2고 B는 3,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마찰 구간에서 사라지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로라는 조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A의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B는 A의 3배, 즉 3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서 에너지 변환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A와 관련된 거 써줄 건데 A는 여기에서 요만큼 갔죠. 즉 얼마만큼 내려갔냐면 3H만큼 내려갔어. 그렇죠? 3H만큼 내려가는 요 과정을 에너지 변환 써줄 건데 요거 추가해 줘야죠. 뭐냐? 충돌 후에 요 친구의 에너지가 2, 3, 2로 나눠졌는데 충돌 전 역학적 에너지와 충돌 후 역학적 에너지는 뭐래요? 똑같다. 변화 없다. 손실된 에너지 없다. 그러면 충돌 전 A의 에너지는 4,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한번 써줄게요. A가 저렇게 내려왔을 때 요 친구 플러스 4, 2 그리고 얼마만큼 내려왔느냐? 3H만큼 내려왔으므로 마이너스 3mgh 그리고 마찰 구간 하나 쓸고 왔으므로 여기에서 2제로만큼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A가 결국에는 2의 에너지를 갖고 여기 P에 가서 정지했대.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 2 날아가고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죠. 그리고 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일단 내려가고 올라갔잖아. 요 높이가 H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 내려가고 그 다음에 HP 올라가고 그리고 마찰 구간 하나 쓸고 갔으므로 마이너스 2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요 친구가 이제 B인데 B 같은 경우 3, 2의 에너지를 갖고 여기에 올라갔어. 그리고 참고로 요 친구의 요 조건이 뭐냐면은 P 높이의 2배야. 그러면은 요 친구 같은 경우 3, 2의 에너지를 갖고 여기서 정지했으므로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얼마만큼? EHP 마이너스 H만큼 올라가요. 따라서 3mg
2HP 마이너스 H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한 번 마찰 구간 쓸고 갔으므로 마이너스 2제로 나옵니다. 자, 당연히 마이너스 22 MGH, MGP 이러한 식들이 나왔고 연립해줘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뭘 연립해줘야 되냐? 좀 거슬리는 거. 요거 위주로 연립해 줄 겁니다. HP 없애줄 거고요. 그러면은 요것과 관련된 식이 나오는데 요 위에 있는 1번식과 연립해서 이제로와 이해관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해서 연립해 주자고. MGHP에 관해서 정리해 줄게요. 2번식 이용하면은 요 MGHP라는 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자, 나머지 다 넘겨요. 마이너스 2 넘기면은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거 넘기면 플러스 MG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옵니다. 마이너스 2제로. 자, 그리고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요거 이용해서 바꿔줄 건데 자, 요 아래에 있는 거 전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E 플러스 6MGHP 마이너스 3MGH 이퀄 마이너스 2제로. 자, 요거에 관해서 정리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거 다 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E 마이너스 2제로 플러스 3MGH가 됩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넘긴다 했어. 뿔뿔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6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즉 위의 식과 요 아래 식은 서로 동일하다. 2번, 3번에 의해서. 요거 이제 계산해 줍니다. 자, 위아래 6 곱해주면은 결국 6E 플러스 6MGH 마이너스 6E0 이퀄 3E 마이너스 2제로 플러스 3MGH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 때려주면 요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계산해줘야 되나? 요거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마이너스 5E0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마이너스 3MGH 깔끔하게 나오죠. 위에 있는 것도 어이쿠야. 요거 그대로 요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저 마이너스 3MGH 남기고 다른 거 다 이항해 줍니다. 그러면은 저거 마이너스 3MGH가 의미하는 바는 마이너스 4E 마이너스 2제로죠. 마이너스 4E 마이너스 2제로. 요거 어떻게 해준다? 연립해준다. 어떻게? 빼줍니다. 그러면은 7, 2 나오고요. 마이너스 5E0 플러스 2제로니까 마이너스 4E0 우변은 0 나오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정보 2제로분의 2라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 나옵니까? 7분의 4인가? 2제로분의 2, 7분의 4. 나 이거 암산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나오고 2제로분의 2, 7분의 4. 맞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다?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20번 역학 문제까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늘 우리는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항상 연습하고요. 항상 연습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좌절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여름방학 포함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 공부해야 될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달리세요. 참고로 제가 계속 말하는데 그 6월 모의고사 변형 특강을 만들었어요. 그거 꼭 들으세요. 그거 들으면 역학 실력 분명히 올라갑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